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 오전이에요. 11시 지금 43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엄청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침에 이제 논문이랑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진짜 깊은 자료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와 이제 관련된 이제 외국 이제 서적이죠. 이게 25권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한국 서적 한국에 없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뻐 가지고 저 이제 노가빈 부장하고 오이영 원장한테 막 말을 했어요, 아침에. "나 이거 발견했어." 막 그랬더니 노가빈 원장이 노가빈 부장이 "얼른 유튜브 찍어." 그래서 "다 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앱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강남 오이 이렇게 오이영 원장은 "아이고 일 중독."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냥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일중독 이 얘기를 딱 듣고 혼자 이제 꽂힌 거죠. 그러게 우리는 아침부터 계속 눈 감을 때까지 해맑음 얘기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제 카톡들을 막 이렇게 보게 됐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제 이제 독서 어플이죠. 이렇게 책이랑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요거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 가지고 이렇게 또 급하게 또 이렇게 좀 찍게 됐어요. 뭐냐면은 제가 되게 좋은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 책인데,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라는 책이에요. 아마 이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사이다 힐링 님이신데요. 저도 얼른 구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예.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 이제 나르시스트 엄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실제 이제 그 경험을 하셨었던 분께서 이렇게 유튜브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찍으셨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쓰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책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쓰셨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드셨기 때문에 그게 정말 굉장히 실제적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좀 이걸 내가 극복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극복 방안들을 뒤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써 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또 했었던 내용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이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 네, 그리고 사이다 힐링, 예, 한번 또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달리 유튜브 또 한번 구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뭐 하나가 좀 좋았었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 객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달링 님의 책에 이렇게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나르시스트 엄마가 이렇게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는 후버링이야. 이거는 뭐 나한테 가스라이팅이야." 요런 것들이 촥촥촥촥촥촥 이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지는, 고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고거를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객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고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저는 이렇게 전문가로서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와 닿았었던 게 뭐냐면, 앞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담가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서, 나도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전문가들 중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꼭 용서하라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 부모들은 다 그랬다."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하는지는 알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회의감을 말씀을 하시면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비판이죠.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저도 역시도 이제 공감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느끼지만, 나르시스트의 피해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는 거는 상담 기법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구조적인 틀하고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좀 다학제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통합적인 좀 상담 기법들을 굉장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상담센터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 상담센터가 아니어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나르시스틱 상담, 그다음에 가스라이팅 상담 기법, 방법은 무엇을 좀 더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얘기를 더 구체화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상담사들은 카톡으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상담사한테 카톡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저희 내담자분들하고 저하고 사실 이제 공유했던 상담 카톡 내용이고요. 뭐 이름이나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뺐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저희 내담자분하고 저하고 핸드폰 번호를 다 공유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50분 그 어떤 구조를 좀 잡아서 상담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화된 상담을 물론 진행을 하고요. 근데 그 구조를 잡을 때 이제 비구조화적인,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어떨 때 이렇게 꼭 반드시 전화를 주고 연락을 주셔야 한다, 요렇게 이제 세션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하고는 전혀 구조를 다르게 잡아야 돼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이제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어떤 자살 사고도 많고 자살 시도도 많잖아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제 보면은 상담사들은요, 이럴 때 이게 진짜 좋은 중독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정말 좋아지시고 이런 카톡 보면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이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이제 저희 우리 소중한 내담 이렇게 써 주세요. 뭐 "선생님이 뭐 제 하루하루를 뭐 이어 주셨어요. 뭐 언젠가 선생님이 이 일이, 그러니까 옳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선생님 같이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뭐 감사하고 좋은 밤 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도 너무나 막 눈물이 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조건 여러분의 편인 되는 상담사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갑자기 약간 뭐라고 할까? 조언질 하려고 하거나, 예. 조언질 하려고 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네. 무조건이에요. 그냥도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게 그때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 또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저스 상담이라고 하죠. 칼 로저스. 무조건적인 공감과 존중입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저희 막 그때 변호사님하고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하라고. 저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라고. 저희가 왜 괜히 엔라이팅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스라이팅 뭐 이런 얘기도 막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 자체가 막 그쪽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한 사람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끌어당겨 줘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 존중해 주고 나를 무조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무조건 믿어 주는 사람, 그다음에 나를 무조건 공감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사람, 그런 상담사 꼭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조건 따뜻한 사람 만나세요. 그다음, 쪼금이라도 나 비난하려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거 그때 이제 제가 바르셀로나 학회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이렇게 보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가스라이팅이었었어요. 우리 이제 그 나르시스트인데 가스라이팅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었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한 상담사여야 돼요. 나르시스트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은 권력 구조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인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그다음에 부모 자녀 사이에, 그다음에 어떤 직장 내 안에서 이런 권력 구조 안에서의 이해가 충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주의적 상담, 이 여성의 여성은 이거 남여의 여성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운동,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약자이고 그 약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는, 적극적 옹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력을 잘 보셔야 돼요. 경력이 많은 상담사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쪼끔 채셨을 것 같은데요. 어 참고로 저희는 이제 전화번호 다 공유한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정신 건강에 대한 아마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약물 일지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업 체크를 계속해야 돼요. 아무래도 나르시시스트한테 당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울, 불안은 거의 기본적으로 막 갖고 갔고, 막 이렇게 끊임없는 자살 사고, 자살 시도 또는 공황 막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아무래도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계속 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어떤 협진 의뢰에 같이 저희는 좀 정신건강 선생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거의 좀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같이 가요. 그래서 변호사 선생님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예, 저희도 계속 좀 같이 가는 편이라서, 그래서 약물에 대한 이해도 좀 충분히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어떤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거든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또 위기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법정 가거나 이럴 때도 좀 동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못 가면은 이렇게 변호사님 만날 때도 좀 같이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고런 것들, 그다음에 당연히 심리 치료해야죠. 그래서 뭐 EMDR이라든지 뭐 어떤 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심리 치료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관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자개성 성격 장애로 인해서 내가 피폐해진 심신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사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되게 우울이 되게 심한 내담자분이셨는데 되게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농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르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레피졸 부작용이 체중 증가 유발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체중을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각이 쪼끔씩 변화하네요.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할 수 있는 정도로 되게 좋아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진짜 저도 이렇게 되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게 너무 이날 되게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예, 저는 그래서 삶이에요. 그냥 삶. 해맑음이 삶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중하고 좀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저희한테 막 말한단 말이에요. "되게 힘들겠어요." 뭐 "어렵겠어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고 삶에 녹아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 사실은 이렇게 동료 지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강남 오이영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대학원에서 만난 중앙대부터 인연이네요. 중앙대에서 만나고 대학원 동기죠. 대학원 동기인데, 참고로 강남 오이영 원장님 대학원 수석했어요. 이대 대학원 수석한 사람입니다. 예,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티클도 많이 쓰고 뭐 상도 많이 받고 하여튼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오이영 원장님이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밤 11 시예요. 밤 11 시. 밤 11 시에 저희 이제 같이 카톡한 내용이에요. 같이 카톡한 내용인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먼저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이 앞에 내용들이 막 쭉 있어요. 앞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날이 이제 무슨 날이었냐면은, 저희 이제 리뷰를 이제 제가 캡처해 가지고 이제 보냈네요. 그러니까 이제 리뷰가 이제 이런 거였죠. 저희 내담자분이 이렇게 리뷰를 써 주신 건데, 이렇게 "내가 성폭행을 성폭행으로 인식하고 말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근데 이날이 진짜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었었거든요.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왔어요. 근데
어떤 진짜 이상한 사람이 "리뷰 써 주세요." 이런 말을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제 꿈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 꿈이 우리 뭐 이제 가명의 영희 씨가 진짜 좋아지고 너무나 나아져서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정도로 좋아져서 영희 씨한테 "영희 씨 리뷰 써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진짜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꿈꿨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딱 온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날은 진짜 저 너무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예. 그날이 딱 온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오영 원장한테 말한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는 날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 주신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심리 치료를 받아요. 이게 EMDR이나 심리 치료 기법들을 통해서 일단은 안정화를 먼저 해야 되고요, 여러분. EMDR 뭐 이런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로 인해서 굉장히 정말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정말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흘려가는 거 이 표현이 너무나 정말 치료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끌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랬잖아요. 저만 만들지 않아요. 건강한 체계를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막 박상우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정신과 선생님 정말 너무 진짜 훌륭한 또 선생님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 또 그리고 저희 뭐 박철웅 선생님 막 진짜 건강한 변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막 다 연결을 막 해요. 그래서 건강한 선생님들 막 다 같이 유재성 선생님 다 이렇게 건강한 선생님들을 다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빈 부장님 네. 그래서 좀 건강한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영향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향받을 수 있도록 고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의지받으며 흘려간다는 걸 자꾸 깨닫게끔. 예. 그래서 끊임없던 자기 의심에서 내가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잖아요. '내가 틀렸나? 내가 맞나?' 그쵸. 거기서 '내가 맞구나. 나 맞아.' 이 확신하는 거 사실 이게 결정적 치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치료의 결실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나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서로 이렇게 많이 지지해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또 지지를 해 주고요. 자 요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영 원장님이 저희 이렇게 반말을 하는 사이예요.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저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6명 모두가 정말 너무나 끈끈하고 되게 다 서로서로 다 믿는 사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부딱부딱은 해요. 막 누구하고 누구끼리는 막 속상하고 막 이렇긴 하지만 서로서로를 되게 아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죠. 저희 이제 해맑은 식구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 진짜 다 오래된 사람들인데 다 반말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누구누구 이렇게 샘 때문에 웃었는데 이렇게 누구누구 성 그러니까 이게 내담자분 성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요. 다 좀 다양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누구누구 님이라고도 하고요. 누구누구 씨라고도 하고요.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호칭을 정할 때 내담자분하고 좀 같이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호칭이 주는 힘은 참 커요. 그래서 첫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적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고런 것들도 사실은 좀 난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좀 오영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선생님 때문에 막 이렇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되게 맨날 예 그래서 막 그랬는데 "얼른 자라. 눈 뜨고 감고 맨날 해맑은 생각만 하냐." 그러면서 저도 이제 또 얘기하죠. "너랑 일한다는 게 내가 진짜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야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대상자 얘긴데
"우리 누구누구 씨 알지? 오늘부터 골프 레슨 일 주일에 2번 우리 센터에 올 때 연달아 가려고 했는데 결국 실행을 못 했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부담돼서 못 하겠대. 선생님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생각도 나는 거 누구누구 씨 누구 또 다른 누구 내담자님 또 생각도 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마 뭐 그러니까 저희가 다 프라이빗 이렇게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담자 님마다 목표가 다르고 또 사회성 훈련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정말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뭐 어떤 개인적 목표가 상황별 목표가 다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맞아. 뭐 당연하지. 우리 이거 저희 아들이에요. 나는 준석이한테도 하는 건데." 이러면서 막 제가 이제 뭔가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어져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도 나 만나러 2번 오는 건 잘 오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오영 원장을 만나러 2번 오는 게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문서 작성 알바도 시작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셨고 오시는 대상자 2분한테도 인사도 하고 뭐 물 음료 권하는 것도 잘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자기는 그게 너무나 눈물이 나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격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 동기강화 상담 있잖아." 뭐 이렇게 뭐 동기강화 상담 얘기를 제가 이제 꼭 꺼내네요. 그랬더니 뭐 이제 오영 원장님이 "이거 좀 얘기해 봐 봐." 막 그래요. 그래서 숙고 단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은 뭐 전숙고, 숙고, 준비, 실행, 유지 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내 삶을 충분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양팔절 제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춘기 때 우리 이제 자아 정체감이 이제 발달하고 그 발달갑을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 실수도 하고 뭐 실패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요즘 "엄청 이분 힘들어하셔. 너무너무 공기가 생각이 많으셔." 뭐 이렇게 이제 또 오희영 원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실은 이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해. "맞아, 맞아.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맞아. 언니 말이 딱 맞네. 그걸 요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잘해야 되긴 하는데 또 막상 부담되고 막 발이 안 떨어지고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치.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수학학원가 해서 다니고 그냥 쉽게 쉽게 남들이 좋다는 어떤 전형적인 직업, 스탠다드한 교육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다움을 방해하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야. 뭐 이랬더니 이제 또 되게 저한테 긍정적 지지를 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뭐 "입과 머리를 빌리고 싶다." 이렇게 또 이게 오영 원장님이 저의 어떤 저를 굉장히 지지를 잘해 주세요. 그래서 "네가" 또 저도 막 그러죠. 더 멋있어 네가."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이러는 거죠. "마음이 너무나 내가 쓰인다. 점점 내가 혹시나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 막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계속하니까 "오늘 다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또 다잡고 기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거야. 우리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내담자 믿어야 되잖아. 내담자분 믿어야 되잖아. 소중한 실패 경험 그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또 감사하게 또 얘기해 주죠. 예. 어설프고 이상해도 그리고 더디다 생각이 들어도 그거 내 생각인 거지 그분의 속도 존중해야 되잖아. 뭐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강남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되게 너무나 아끼고 또 진짜 너무나 소중한 또 저희 내담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신가 봐요. 또 요즘 경기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제가 이렇게 "너무 잘하고 계시네. 잘 됐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 지금 축 떨어졌는데 잘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죠?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패해 보고 실수해 보는 그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해도 사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좀 괜찮다는 거 그 실수 경험, 실패의 경험 있잖아요. 우리 소중한 내담자분. 네. 예. 그냥 그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왜 이 말을 하냐면 워낙에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예. 저희 내담자분들 다 그러시거든요. 워낙에 열심히 사신 분이니까. 워낙에 이렇게 또 착실했고. 예.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팠었고. 예. 예 그래서
크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또는 그리고 인생에 실패 없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 그냥 함께 알아가자는 거. 그 안에서 또 같이 알아가자는 거, 뭐 그런 의도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예예.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르시스트, 그다음에 가스라이팅 상담은 쪼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이제 제가 충분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꼭 저희 센터에서 상담받아야 된다, 절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약간 느낌이 "어떡하냐.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존중,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믿어 주고 지탱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좀 사례 관리에 대한 좀 이해도 있는 이런 이제 상담사를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항상 엔라이팅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